신부님은 장가를 안 가서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아이 제대로 키우는 게 최고지 무슨 자아실현입니까? 나만의 인생이라는 의미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 탓인 것 같습니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자식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도 답답한 분들입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한 노인이고 불효하면 불행한 노인이라는 생각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늙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긴 시간이 자기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자식 탓, 세상 탓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럼 그냥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르의 토크입니다. 60이라는 숫자는 40이나 50보다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몇 바지게 일에 자식들 출가시켜 놓고 보면 어느덧 60이 넘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60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세상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전철이나 버스 타고 은행 찾아가 힘들게 줄 서서 거래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무인기밖에 없어 주문조차 하기 힘듭니다. 나이 드니 소통도 안 되고 밥도 못 시켜 먹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외롭기까지 합니다. 젊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한탄만 나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빨리 못 죽는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40년에서 60년이 남았습니다. 과연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의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0 넘어 헛살았다며 후회하시는 분들께 황 신부님의 말씀은 따끔하지만 분명 큰 울림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다. 그 덕분에 나는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는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내 인생 전반기에 해당하는 65년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후반기 30년은 참으로 부끄럽고 비통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퇴직 후에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자. 그저 무탈하게 조용히 살다 가자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 후반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덧없는 삶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30년 세월을 보냈다. 30년이라면 내 인생 95년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렇게 남루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엔 65세라는 나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해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이라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10년 후 105번째 생일을 맞아 10년 전 95세 때 왜 그때라도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95세 된 어르신이 남긴 수기입니다. 살면서 자아실현은커녕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채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노인 세대로 올라갈수록 심한데요. 위 수기를 읽어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흔히 30살부터 60살까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오롯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이란 타고난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걸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이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일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세상에 펼치는 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나가면 강단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갈증이 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물을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 물은 목을 적셔주며 제 목적에 따라 쓰였으니 제대로 자아실현을 한 물입니다. 그런데 강의에 정신이 팔려 물병에 손도 안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물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물이 됩니다. 샴푸를 하나 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썼으면 그 샴푸는 내게 와서 자신의 용물을 전부 마친 것이니 자아실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머무는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전라도 목포 문수동 성당 강에 갔을 때 얻었다 하여 문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사제관에 도착했다 하면 총알같이 달려 나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조그만 녀석이 저만 보면 가슴까지 뛰어오르며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다른 신부님들이 오면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데 제가 독신으로 사는 사제라는 걸 아는지 여자들만 오면 성질을 벌컥 내며 큰 소리로 짖어댑니다. 심지어 다리를 물기까지 하며 제게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수 녀석은 정말이지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해내며 자아 실현을 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에게 자식 인생을 살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면 이렇게들 항변합니다. 신부님은 장가를 안 가서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아이 제대로 키우는 게 최고지 무슨 자아 실현입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 유일한 자아 실현이고 자기 삶의 최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의 최대 약점인 장가를 가지 않은 문제를 꼬집으면 그만할 말이 없어지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이 인생 최대 목표이고 자아 실현의 전부라고 말한 분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다 큰 자식들에게 듣게 될 말이 혹시 이런 말은 아닐까요? 나는 이제 다 컸으니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제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지난 세월 한 번도 자신만의 삶을 꿈꿔본 적 없는 엄마는 자식이 말하는 엄마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만의 인생이라는 의미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렇기에 요즘에는 95세가 아니라 60대 중반에 벌써 자신이 헛살았다며 회한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샴푸를 다 쓰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내다 버립니다. 치약도 마지막까지 짜서 쓰고 나면 미련 없이 내다 버립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다 끝나버린 60대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에 3끼 밥 먹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이라면 나머지 삶은 정말이지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살률이 올라가다가도 65세부터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삶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가는 곳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한 노인이고 불효하면 불행한 노인이라는 생각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을 사는 노인들은 주체적인 삶과는 한참 동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 걱정에 발이 묶여있는 그들은 1년 365일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 그것만이 유일한 낙이고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지냅니다. 하지만 자기 갈 길이 바쁜 자식은 부모 곁을 매몰차게 떠나고 맙니다. 부모에게 이것은 배신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며느리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며느리를 욕하면서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고 온통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허무감에 자식 원망, 며느리 원망, 세월 탓을 하면서 화가 난 채로 살아갑니다. 제가 새로운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죽걸산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다리에 힘이 없어도 걷고 또 걸으며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면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세 이상 된 노인들 숫자가 이제 2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할머니들인 이 노인들에게 의사들이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해만 뜨면 집을 나갔다가 해가 져야 돌아와.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복궁, 덕수궁에도 가고 친구네 집도 가고 온천도 하고 제주도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떠나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야 합니다.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탑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너무도 지친 나머지 아이고 이젠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다 하시고는 주무시다 돌아가십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집에만 있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허벅지 근육이 풀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몸에 근육이 많았습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나르고 자유자재 두 발로 걷고 뛰고 했으니 근육이 단단한 건 당연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차도 안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하나같이 운동선수처럼 군살 없는 몸매에 근육이 울끈불끈 보기 좋습니다. 사람은 40살이 되면 근육이 매년 1%씩 빠져나가 80살이 되면 40%나 빠져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근육은 병을 예방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인데 나이가 들어 몸의 근육량이 계속 줄게 되면 똑바로 일어서 있을 기력이 부족해집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 기저귀 차고 들어 눕는 일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은 죽는 날까지 자기 발로 화장실에 다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똥 싸는 상황이 되면 삶의 질은 최악이 됩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이것저것 궁리하게 되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해가 뜨면 집에서 나갔다가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며 하루하루를 스스로 활기차게 보내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소리내어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든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이 좋다고 합니다.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치매 환자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농촌 노인들은 하루 종일 논이며 밭에서 온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일은 당장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 일 저 일 해보는 게 치매 예방에 좋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 고생 안 시키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해리 리버만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노인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체스를 두는 일이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몇 년 동안 함께 체스를 두었던 친구가 병이 들어 노인학교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온종일 멍하니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봉사자로 온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2층에 화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는 게 어떠세요? 평생부시라고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살을 바라보고 있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겠어? 또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어느 세월에 제대로 된 그림 한 장이라도 완성하겠어? 그러자 젊은이는 배우는데 나이가 문제될 게 뭐냐며 화실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오라고 권했습니다. 노인은 달리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소일거리 삼아 화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실에 올라가서 도와지며 물감을 보는데 돌연 이상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폴란드 고향 마을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분수처럼 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리 리버만은 77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후 사람들로부터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해리 리버만은 103세까지 살면서 총 21회에 걸쳐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리 리버만은 화가로서 명성이나 작품이 얼마에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 나이만큼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연륜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나 신분이나 현재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갈고 닦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해리 리버만은 자신의 100번째 생일 파티에 모여든 축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럼 그냥 시작하세요.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느님께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79세에 발레를 시작해서 90세에 무대 위에 선 발레리노도 있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어부가 98세에 글을 배워 수필 작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나이가 60세라면 앞으로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이 자기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자식 탓, 세상 탓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강의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바탕 웃고 나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말씀은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줄 게 많으니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바로 나중에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 영어로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 줄 모르는 사람에게 20년 더 살 기회를 준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하고 경이로운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보다 먼저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의미만 찾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의미만 따지면 경직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반면에 재미만 찾는 사람은 주변을 괴롭힙니다. 자기 재미만 찾느라 가족이나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느님께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 제게 주신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잘 쓰고 살았습니다. 자, 실현 열심히 잘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